이번에는 스티커 효과를 이용해서 인트로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추 눌러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대 9 사이즈 선택하고요. 이미지가 아닌 단색 배경을 선택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원하는 배경의 색깔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 체크해서 나옵니다. 영상은 약 15초 정도 움직임을 주도록 할게요. 선택하셔서 오른쪽 밴딩을 드래그 해봅니다. 그럼 시간을 확인해서 볼 수 있고요. 약 15초로 맞춰 놓습니다. 대략 15초 정도 맞춰 놓으셨으면 비네팅도 줘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체크박스 눌러서 체크하고 나옵니다. 영상의 배경을 레이어 선택해서 스티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여행 일기 프레임, 손글안, 화창한 봄날, 행복한 어린이날 해서 스티커를 미리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더받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후에 사용하겠습니다. 더받기 선택하시고요. 스티커는 기념일에 행복한 어린이날 스티커를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손글안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다운로드 받아 놓아 주세요. 프레임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여행 일기 프레임이 있고요. 계절을 클릭하시면 화창한 봄날이라고 되어진 스티커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개한 스티커를 하나씩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아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원하는 스티커를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설치됨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미 다운로드 받아 놓은 스티커가 되겠고요. 다운로드라고 되어져 있는 버튼이 보이면 눌러서 설치합니다. 설치됨이라고 보이면 뒤로 버튼을 다시 눌러서 이전 상태로 이동합니다. 또 다른 스티커를 찾아서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놓고 준비해 놓아 주세요. 다양한 스티커를 다운로드 다 받으셨으면 오른쪽 상단 X 버튼을 눌러서 나와 봅니다. 스티커 목록에 다양한 스티커가 준비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배경으로 사용할 여행일기 프레임을 선택해 봅니다. 원하는 스티커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아래쪽 하단에 스티커 막대가 확인이 되어지고요. 막대를 선택해서 배경으로 사용할 위치까지 드래그 합니다. 또 다른 효과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서 원하는 위치로만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은 배경으로 사용할 준비가 다 되어졌고요. 체크해서 나옵니다. 영상에서 개체들이 하나씩 움직이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영상들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나타나야 할 위치에 헤드부터 옮겨 놓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해서 스티커 선택합니다. 프레임 안쪽에 들어갈 이미지를 선택할 거고요. 행복한 어린이날 선택합니다. 무지개 모양 선택해 봅니다. 체크하고 나오시고요. 이미지 크기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영상은
배경의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효과로는 인 애니메이션만 적용할 거고요. 선택해서 팝으로 나타나게끔 적용합니다. 선택하셨으면 오른쪽 상단 체크 눌러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날 위치점에 헤드를 옮겨 놓으시고요. 레이어 선택합니다. 스티커 선택합니다. 행복한 어린이날 선택, 다음 나올 이미지 선택합니다. 체크하고 나오시고요. 영상의 크기 조절, 이거 역시 밴딩은 오른쪽으로 끌어서 배경의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효과로는 인 애니메이션에 팝 적용합니다. 오른쪽 체크해서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헤드 위치를 맞춰 놓습니다. 다음 영상이 나올 위치에 헤드 맞춰 놓으셨으면 레이어 선택, 스티커 선택, 행복한 어린이날 이미지 선택, 이미지 선택해서 삽입, 체크하고 나오시고요. 크기 조절합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밴딩의 길이는 배경의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역시 효과로는 인 애니메이션에서 팝 선택해 놓아 주시고요. 체크하고 나옵니다.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야 할 위치에 헤드 옮겨 놓으시고요. 레이어 선택합니다. 스티커 선택, 행복한 어린이날 선택, 나무 모양을 선택해서 삽입하셨으면 체크, 크기 조절합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길이는 배경의 길이만큼 끌어줍니다. 효과로는 역시 인 애니메이션 팝 선택했습니다. 체크하고 나옵니다. 여러 개의 객체가 사용이 되게 되면 아래쪽의 레이어는 전체의 막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위아래 화살표로 되어진 메뉴가 있는데요. 선택하셔서 레이어를 확인합니다. 선택했을 때 몇 개의 레이어가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서 클릭하시면 전체 사용했었던 막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는 좌우로 움직이시면 막대 부분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되어지는 영상은 맨 앞에다 맞춰 놓으시고요. 플레이 하시면 영상은 아래쪽 하단에 미리 보기가 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다른 객체를 삽입할 건데요. 헤드의 위치 맞춰 놓으시고요. 헤드의 위치는 될 수 있으면 계단 형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춰 놓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위치 맞춰 놓으셨으면 메인 화면으로 되돌아갈 땐 역시 왼쪽에 레이어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인 화면으로 나타났고요. 레이어 선택, 스티커 선택, 그리고 삽입할 스티커 메뉴 선택, 그림을 선택합니다. 체크박스 선택하고
이미지는 크기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고요. 밴딩의 길이는 배경의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효과는 모든 개체는 팝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체크하고 나옵니다. 모든 개체는 지금처럼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헤드의 위치 맞춰 놓고요. 레이어 선택, 스티커 선택. 이번에는 화창한 봄날의 메뉴를 선택해서 물방울 모양을 사용합니다. 위쪽에 체크하고 나오시고요. 그림의 위치를 옮겨 놓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역시 팝 선택. 밴딩의 길이를 배경만큼 이동. 체크하고 나옵니다. 글씨를 삽입할 건데요. 글씨 역시 헤드를 옮겨 놓으시고요. 글씨가 나와야 할 위치점에 헤드를 옮겨 놓으시고요. 레이어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입력하셨으면 확인해서 나옵니다. 입력되어진 글자의 막대는 배경의 길이만큼 늘려주시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고 글자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글자 역시 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거고요. 꺽쇠 버튼을 눌러서 다양하게 글꼴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AA 눌러서 글꼴 적용합니다. 글꼴은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글꼴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했고요. 체크박스 눌러서 나옵니다. 글씨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체크하고 나오시고요. 또 다른 글자를 삽입하기 위해서 헤드를 옮겨 놓습니다. 레이어 선택, 키도구 선택,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확인해서 나오시고요. 글자 역시 배경의 길이만큼 끌어주시고요. 애니메이션은 인 애니메이션 팝을 선택합니다. 뒤로 버튼 나와서 글꼴 적용합니다. AA 선택, 글꼴은 같은 글꼴로 선택해 놓아 주시고요. 체크해서 나옵니다. 글자는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고요. 크기를 변경합니다. 저는 글자를 오른쪽 위치로 옮겨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모양의 스티커를 삽입할 건데요. 헤드 위치 맞춰 놓습니다. 글자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성 모양이 나올 위치 헤드에 맞춰 놓고요. 레이어 선택합니다. 스티커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손끄란이라고 하는 스티커 선택해서 성 모양을 선택합니다. 손끄란 막대 삽입이 되어졌고요. 체크하고 나옵니다. 길이는 배경의 길이만큼 늘려주시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알맞은 크기로 조절해서 위치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애니메이션은 인 애니메이션 팝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되셨으면 체크해서 나와 봅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서 동작을 확인합니다. 순서대로 잘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다 되셨으면 밋밋한 부분을 음악으로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처음부터 소리가 나게끔 하기 위해서 헤드를
처음으로 맞춰 놓습니다. 오디오 선택합니다. 음악 선택합니다. 지난번에 받아놓은 음악이 있다면 음악을 선택합니다. 사용할 음악이라면 전기 눌러 놓으시고 더하기를 눌러서 삽입합니다. 아래쪽으로 음악이 삽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체크 버튼 눌러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서 음악이 갑자기 멈춰지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이동합니다. 오디오 페이드 아웃 부분에 비활성되어져 있는 부분을 터치해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체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미리 들어봅니다. 자연스럽게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다 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서 동영상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시면 내보내기 버튼 눌러서 동영상으로 저장합니다. 광고 화면은 닫고 저장되어진 내용의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합니다. 영상의 속도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서 16:9 사이즈 선택. 움직이는 영상을 선택해서 준비해 놓아 주시고요. 저는 기차가 움직이는 영상을 선택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아래쪽에 영상 삽입이 되어졌으면 체크해서 나옵니다. 영상이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필요없는 영상을 삭제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의 앞부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거할 때는 헤드를 영상 제거할 위치에 맞춰 놓으시고 영상을 선택, 분할 도구 선택. 저는 왼쪽의 부분을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 헤드의 왼쪽 트림 해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선택하시면 왼쪽에 있는 영상을 제거했고요. 오른쪽에 영상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영상은 앞부분은 원래 속도, 중간 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 뒤에 마지막 부분을 천천히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를 위치해 놓으시고 빨리 움직여야 할 부분의 위치를 맞춰 놓으셨으면 이번에는 분할을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합니다.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선택하시면 왼쪽에 있는 영상 남고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 그대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영상을 이동하셔서 헤드를 위치해 놓습니다. 천천히 움직여야 할 대상의 위치를 확인하신 후 헤드를 위치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선택합니다. 체크박스 선택해서 나오시고요. 영상이 3개로 분할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원래 속도로, 두 번째 영상은 빠른 속도로,
세 번째 영상은 느린 속도로 속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영상 선택하신 후 중간에 속도라고 하는 메뉴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보시면 숫자가 보이는데요. 숫자 있는 부분에 1은 원래 속도가 되겠고요. 속도가 빨리 진행돼야 될 때는 숫자를 높여 놓아 주시고요. 느리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숫자를 낮춰 놓으시면 느린 속도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움직이실 때 아래쪽에 영상 구간을 확인해서 보시면 숫자를 높이면 영상의 구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숫자를 낮추면 영상의 구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속도를 3배속으로 맞춰 놓을 거고요. 체크하고 나옵니다. 메시지 창이 띄워지는데요. 속도를 2배속 이상 했을 경우에는 미리 보기에서 끊김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동영상으로 저장했을 때는 끊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선택한 속도의 배속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이동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영상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속도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선택하시고 숫자를 낮추겠습니다. 숫자는 0.25배속으로 맞추겠습니다. 영상의 구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서 나오시고요. 처음 위치해 놓으시고 플레이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끊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다 하셨으면 저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오른쪽 상단의 화살표 모양을 선택해서 나가시면 바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내보내기 선택합니다. 저장되어지는 속도는 기다려 주시고요. 저장이 다 되셨으면 광고창은 항상 닫기에서 닫아줍니다. 저장되어진 내용은 오른쪽 중간에 저장되어진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서 영상을 확인합니다. 끊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슬로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내용은 영상 화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화면을 확대해 보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눌러서 16:9 선택, 사용할 영상을 불러옵니다. 저는 민들레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왼쪽에 체크 선택하시고요. 필요한 영상의 부분만 남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선택하고요. 분할 도구 선택해서 필요 없는 영상 제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부분을 남기고 뒷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오른쪽으로 트림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삭제되어졌고요. 왼쪽에 있는 영상만 남았습니다. 체크해서 나옵니다. 플레이 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하나 짤막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민들레가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확대해야 할 부분은 아래쪽에 자그마한 벌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선택해 놓아 주시고요. 위쪽에 보시면 사각형의 줌 아웃 도구가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화면을 이동합니다.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있는데요. 끝 위치를 선택하셔서 영상이 있는 위치에 이미지를 선택해 봅니다. 그리고 이동하면 이미지가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영상을 핑거줌을 이용해서 확대를 합니다. 확대해야 할 위치, 포커스를 맞춰줘야 할 위치를 영상으로 맞춰 놓습니다. 저는 벌을 확대해서 위치해 놓았고요. 체크박스 눌러서 나옵니다. 포커스를 다 맞춰 놓으셨으면 플레이 해서 확인합니다. 확대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다양한 색상을 적용해서 컬러풀하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주세요. 16대 9 선택해 주세요. 사용할 영상을 선택해 봅니다. 영상을 선택하셨으면 체크 버튼 눌러서 나옵니다. 영상은 약 3초 정도씩 맞추어서 4가지 정도의 색상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선택하고 속도부터 맞춰놓고 사용하겠습니다. 속도 선택합니다. 영상은 12초 정도 맞춰줄 수 있도록 구간을 설정합니다. 체크하고 나옵니다. 헤드는 약 3초 부분 정도의 위치에 맞춰 놓으시고 영상을 분할합니다. 선택해서 분할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영상을 지울 게 아니라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클립으로 분리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는 3초의 구간을 맞춰 놓습니다. 영상을 선택해서 분할 도구 선택,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선택, 또 한번 3초의 구간을 맞춰 놓으시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선택합니다. 되셨으면 체크 버튼에서 나오시고요. 첫 번째 영상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 필터 메뉴 있습니다. 필터 메뉴 찾으셨으면 선택해서 기본 메뉴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적용하고자 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셨으면 위에 체크 버튼 눌러서 나오시고요. 두 번째 영상을 선택해 봅니다. 이것 역시 필터를 찾아주시고요. 필터 찾으셨으면 선택해서 이동합니다. 기본 선택해서 화려한 색감이 들어간 필터를 적용해 봅니다. 체크하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 영상을 선택해 봅니다. 역시 필터를 선택하고요. 기본에 들어가서 색상을 선택해 봅니다. 체크하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적용해 봅니다. 필터 찾아서 기본에 색깔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흑백의 메뉴에 흑백색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다 되셨으면 체크해서 나오시고요. 플레이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장미꽃색의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눌러서 시작합니다. 16대 9 선택합니다. 장미꽃 영상을 불러옵니다. 되셨으면 선택해서 나오시고요. 영상의 길이는 약 15초 정도까지만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 정도에 맞춰 놓고 분할합니다. 선택해서 분할 도구 선택,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없앨 거기 때문에 플레이 헤드에서 오른쪽 트림 하시면 영상의 구간은 15초 정도가 남습니다. 체크 버튼 눌러서 나옵니다.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장미꽃의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키를 사용할 때는 본래 영상을 선택하고 왼쪽에 점점점 되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해 봅니다. 선택해서 보시면 복사와 레이어로 복사가 있는데요. 크로마키를 사용할 때는 레이어로 복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레이어로 복사 선택하셨으면 타임라인 아래쪽 부분에 영상이 하나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화면에는 영상이 자그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화면 분할 버튼이 있는데요. 화면 분할 버튼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전체 화면으로 화면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 분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영상이 전체 꽉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꺽쇠 버튼을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크로마키 메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키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으면 현재 크로마키 비활성화가 되어져 있는데요. 크로마키 사용을 위해서 활성화를 해줍니다. 활성화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비활성 되어졌었던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지고요. 키 색상 값이 보입니다. 색상판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 빨간색 부분을 투명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녹색의 부분을 선택해서 색상 값을 남깁니다. 가장 근접한 색상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요. 저는 어두운 녹색 색상 값을 선택했고요. 체크해서 나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확인이 어려운데요. 위쪽에서 보시면 위쪽 주변의 색상 값을 정도를 낮춰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위쪽의 색상 값을 약 50, 아래쪽의 색상 값을 30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약 30으로 맞춰 놓으시면 되셨으면 이전 버튼 눌러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필터 색상 값을 적용을 해 볼 건데요. 필터 부분을 선택해 봅니다. 선택하셨으면 기본 메뉴를 선택해서 다양한 색상 값이 있는 위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의 색상을 선택하시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노란색을 선택하시면 노란색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색상 값을 선택하시면 선택되어진 부분으로 변경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다 하셨으면 꽃 몽우리마다 색상 값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색상 값을 확인하셨으면 없음해서 나오시고요. 약 3초간 영상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버튼 나와서 영상의 구간을 분할합니다. 선택하셨으면 분할. 자, 분할은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하도록 합니다. 역시 3초간 이동해서 분할합니다. 3초간 이동해서 분할합니다. 3초간 이동해서 분할합니다. 체크해서 나오시고요. 꽃의 색상이 바뀌어야 할 부분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셔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필터 선택,
기본에 가서 아까 살펴봤었던 색상을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체크해서 나오시고요. 다음 영상을 또 선택해 봅니다. 역시 필터를 이동해서 기본의 색상 값을 적용해 봅니다. 여기에서 색상 값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상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해서 나오시고 다음 영상 선택하시고 필터 적용합니다. 기본 선택해서 선택하시고 흰색으로 변경이 되어졌네요. 다음 꽃 선택해서 필터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셨으면 체크해서 나오시고요. 처음부터 플레이해서 보시면 움직이는 영상의 색상을 바로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색상을 바꿔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혼합 기능을 이용해서 글자의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눌러서 들어갑니다. 16대 9 선택합니다. 사용할 영상의 이미지를 갖고 옵니다. 선택하시고 약 10초 정도의 영상 구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뒤쪽에 있는 영상을 사용할 거고요. 헤드를 맞춰 놓고 분할합니다. 플레이 헤드에서 왼쪽 트림 선택합니다. 영상은 줌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하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끝 위치를 선택해서 핑거 줌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확대합니다. 자, 되셨으면 체크해서 나오시고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헤드를 맨 앞으로 맞춰 놓으시고요. 레이어 선택합니다. 텍스트 선택합니다. 환영합니다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으면 확인해서 나오도록 하고요. 글자의 글꼴을 적용해 봅니다. AA 선택. 글꼴은 굵은 글자체의 글꼴이 좋습니다. 굵은 글자체의 글꼴을 선택하셨으면 체크해서 나오시고요. 글자의 테두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윤곽선 선택해서 활성화해 주시고요. 두께 정도는 5 정도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으면 다시 뒤로 버튼 해서 나오도록 하시고요. 영상의 길이에 맞춰서 글자도 길이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글자도 최대한 키워봅니다. 움직이는 글자체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헤드는 맨 앞으로 이동하시고요. 애니메이션 버튼 선택합니다.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 시작이 되어졌고요. 글자는 움직이려고 하는 첫 시작 위치로 옮겨 놓습니다. 되셨으면 텍스트는 맨 뒤에 헤드를 옮겨 놓습니다. 되셨으면 키프레임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뒤쪽에 키프레임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영상의 글자는 반대 방향으로 옮겨서 맨 끝 부분을 맞춰줍니다. 되셨으면 체크 버튼 눌러서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의 더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혼합이라고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혼합 메뉴를 찾으셨으면 선택하시고요. 오버레이 기능이 있네요. 오버레이 색상 값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다양한 색상 값이 바뀌어지면서 헤드를 앞으로 옮겨 놓으시고 플레이 해봅니다. 오버레이의 색상 값을 이용해서 투명 글자처럼 만들어 보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영상 인트로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투명 텍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서 16:9 사이즈 선택합니다. 배경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의 색상은 흰색으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일색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쪽에 체크 버튼 눌러서 나옵니다. 인트로로 사용되어질 시간을 정해 봅니다. 저희는 약 5초 정도로 배경의 길이를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으면 체크 버튼 눌러서 나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해서 텍스트 선택, 투명 글자가 입력될 내용을 입력할 겁니다. 저희는 키네마스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셨으면 확인 클릭합니다. 글씨의 색상은 크로마키가 잘 적용이 되어지는 색상 녹색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글씨의 글꼴을 적용해 봅니다. 글씨의 글꼴은 아주 두꺼운 글자체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블랙이라고 하는 글자체를 선택했고요. 한글일 경우에는 굵은 채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체크하고 나옵니다. 글자가 입력되어졌고요. 글자는 최대한 키워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글꼴에 다른 효과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림자라든지 글로우라든지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시면 불편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글자의 크기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키워보도록 하고요. 글자가 많이 키워졌으면 체크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글자 선택하고요. 왼쪽에 애니메이션 버튼 눌러줍니다. 글자는 오른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헤드를 맨 끝으로 옮기시고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키프레임 추가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 끝에 키프레임이 적용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글씨의 이미지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글씨는 체크하고 나옵니다. 플레이에서 보시면 글씨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의 영상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위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저장합니다. 내보내기 선택하시고요. 광고 화면은 X 버튼 눌러서 나옵니다. 뒤로 버튼 눌러서 나오시고 다시 한번 또 뒤로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투명 텍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서 16대 9 선택합니다. 사용할 영상을 준비해 놓아 주세요. 저는 기차 영상을 선택했습니다. 체크하고 나오시고요. 영상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가 나오는 위치에 맞춰서 약 5초 정도 영상을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선택하시고 분할 도구 선택합니다.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선택해서 저는 왼쪽에 있는 영상 선택해서 제거했고요. 뒷구간도 뒤에 부분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선택하고 분할 도구 선택합니다.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로 사용하겠습니다. 뒤에 부분 휴지통을 눌러서 제거합니다. 영상은 끝에 맞춰 놓으시고요. 영상을 선택합니다. 속도 선택해서 숫자를 높여봅니다. 약 5초 정도 맞춰 놓으셨으면 체크 버튼 눌러서 나옵니다. 2배속 이상이 되어질 때는 영상 미리 보기가 끊김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나옵니다. 헤드는 맨 앞으로 이동해 놓아 주시고요. 투명 글씨를 저장해 놓았던 영상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투명 글씨를 불러올 때는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레이어를 사용해서 레이어 안에 있는 미디어를 불러옵니다. 만들어놨던 글씨 영상을 찾아서 불러옵니다. 선택하시면 바로 영상 밑에 삽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체크해서 나옵니다. 영상이 바로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구 중에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진 도구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보시면 화면을 전체 맞춰주는 분할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꽉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셨으면 다시 뒤로 버튼 눌러서 나오시고요. 크로마키를 적용합니다. 크로마키 선택, 크로마키는 해지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비활성화 되어져 있는 부분을 터치하시면 활성화가 되어지고요. 색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녹색으로 맞춰져 있으신 분은 바로 적용이 되어질 거고요. 녹색이 아니신 분은 글씨의 색깔을 맞춰서 찾아줍니다. 글씨가 검은색인 분은 검은색으로, 글씨가 빨간색이신 분은 빨간색을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녹색이라 녹색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다 되셨으면 체크 버튼 눌러서 나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서 적용한 걸 확인해 봅니다. 투명 글자